안녕하세요. 교회학교 교회활동 실제 두 번째 시간을 맡은 기린교회 박경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주제활동 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활동이 무엇인지, 주제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활동은 공과의 주제, 공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욱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주제활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목적에 따라서 형식과 시기가 항상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징은 형식적인 게 오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으로 관찰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소리를 듣는, 때로는 만지면서, 때로는 어떤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면서, 또 때로는 내가 직접 말을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오감을 활용하거나 또 그 외의 모든 여러 가지 감각과 여건, 상황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특징을 가진, 다양한 형식을 가진 활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도 주제활동 형식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공과학습 이전에 주제활동을 하게 되면 공과학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활동이 그 방향성이 되겠고요. 만약에 공과와 그 공과 그 사이에 주제활동이 들어간다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과의 내용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상상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과 이후에 주제활동이 진행이 된다면 그 주제활동이 공과에서 배운 내용을 최대한 복습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제활동은 다양한 형식과 또 다양한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 생각과 목적. 이 생각과 목적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때로는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갔을 때 그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또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그 정확한 발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활동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주제활동은 처음 해보는 활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우는 공과의 내용이 매주마다 거의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주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활동의 주제가 다르고 활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그러면 아이들은 매번 활동을 할 때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충분한 설명과 그 아이들을 인솔하는 교사의 능력도 매우 중요하게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이 주제활동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매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참여하는 아동이 저학년 위주로 될 수도 있고 고학년 위주로 될 수도 있고 분반끼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모든 학년이 함께 갈 수도 있고, 이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서 준비하기보다는 함께 다른 교사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다양한 시선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또 객관적인 생각과 정보로서 수정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그런 점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제활동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으로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구글을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의 관련어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여기에다가 겸손이라는 글씨, 겸손이라는 주제로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그냥 구글에 겸손이라고 치는 것이 아니고 겸손이라고 클릭하고 나서 이미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미지를 봐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안에 뭐 주먹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있고 캘리그라피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손으로 뭔가를 받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발을 씻겨주는 모습도 나오고, 다양한 겸손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구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보다 보면 아 맞아, 겸손은 저기 뭐 발을 씻겨주는 것도 있고 두 손을 모아서 겸손하게 무언가를 받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 글씨 문양이 가지고 있는 캘리그라피처럼 뭔가 좀 더 경건하고 차분하고
예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와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마인드맵을 주로 활용합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와 함께 하실 때는 이러한 방법이 있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인드맵을 잡을 때 주제 단어, 그리고 그 주제 안에서 나오고 있는 동사 단어, 그리고 목표 단어를 설정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겸손, 그리고 달리는, 알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기 보이는 겸손은 이 공과 안에서 주제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목표는 주제 단어를 어떻게 하겠다에 나오는 우리 그 공과의 목적인데 아마 겸손을 알자, 겸손을 무슨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런 것이 공과의 주제일 때 공과의 주제 단어가 겸손, 목표 단어가 알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동사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나왔던 동사 단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고른 거예요. 참여하는 아이들의 연령이나 혹은 성별에 따라서 좋아하는 동사들을 많이 떠올려 보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좋아하는 동사는 뭐 달리는 것도 있고 숨는 것도 있고 소리치는 것도 있고 만드는 것도 있고, 이래서 뭐 남학생들은 뭐 발로 차는, 올라가는, 뭐 두드리는, 때리는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활동,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목표, 그리고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주제 단어를 세 가지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겸손, 알기, 달리는 예시로 우선 이러한 단어들을 뽑아보았고요. 거기 안에서 한 번 더 나가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겸손에서 봤더니 그 사진에서 봤더니 세족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족식도 적어보았고, 익은 벼, 아까 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인 벼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익은 벼도 넣어보았고, 그리고 인사하는 모습, 그래서 겸손은 인사, 세족식, 익은 벼가 떠올라서 그냥 무작정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표 단어 알기, 알기 하면 떠오르는 건 알면 대답할 수 있지, 그래서 대답. 의미를 알다 해서 의미, 알면 외울 수 있겠지, 그럼 외우기. 그리고 달리는 에선 빨리 달리는, 그리고 말,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말, 그래서 말도 달리기를 잘하니까 말. 달리는 걸로 게임하는 건 뭐 술래잡기 이런 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한 3개, 제일 적게는 한 3개, 많으면 한 6개까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공과의 목표, 주제였다면 이것을 겸손과 알 수 있다를 단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 그 마인드맵에서 나왔던 단어들로 바꿔보면 겸손 대신에 세족식과 인사 미션으로 들어왔어요. 세족식과 인사 미션을 빠르게 진행하며, 왜 빠르게가 나왔을까요? 아까 달리기가 있었죠. 달리기에서 빠르게가 나와서 한번 추가해보는 거예요. 세족식과 인사 미션을 빠르게 진행하며 숨겨진 겸손의 의미를 찾고 외워보자, 알아보자 대신에 찾고 외워보자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아이디어를 문장화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좀 이미 아이디어가 나왔죠? 뭔가 세족식을 하면서 인사도 하고 이걸 좀 빠르게 진행하면 애들이 재밌게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뭔가 의미를 숨겨두고 외워보자. 이렇게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두루뭉실하게 아이디어를 문장화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바로 컨셉,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세족식을 하면서 그 그릇에 뭐 글자를 숨겨놔서 거기서 뭘 찾아보자 이런 것보다는 씻는 거 하면은 뭐 옛날에 선녀 나무꾼 뭐 그런 이야기를 넣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옛날 이소부에 나오는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것을 활용해 볼 수도 있겠고 해서 이런 어떤 컨셉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보았던 세족식과 인사 미션을 빠르게 진행하며 숨겨진 겸손의 의미를 찾고 외워보자.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족식을 하고 1번 레일에서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족식을 뭐 2분 안에 빨리 끝내고 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인사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씻겨주는 발에 어떤 숨겨진 겸손의 의미가 있었고,
뭐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하는 사람의 여기 정수리에 뭐 숨겨진 겸손의 의미가 있었고 이런 거를 찾고 외워보는 걸로 뭐 이런 미션을 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씻겨주는데 무언가를 찾아내는 활동이다. 그럼 여기서 컨셉을 한번 생각해보면 뭔가 씻겨준다. 때밀이? 목욕탕? 그럼 목욕탕. 지금 여기는 목욕탕이야. 너희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고 목욕탕에서 사람들을 깨끗이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베스트 때밀이를 뽑아볼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다양한 컨셉을 더해보신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이것을 더욱더 다양한 사례에서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실제 주제에 맞춰서 구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학년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저학년 노아의 방주라는 공과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만든 주제입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공과가 있었고 거기에서 활동으로 해볼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본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약간 팁을 드리자면 알다와 상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전개적,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목표 단어가 있고 상상하다라는 적용 단어가 있어요. 그 참여자에게 본인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 알다와 상상하다를 두 개를 일부러 같이 넣은 거예요. 활동을 통해서 전개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고 적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게 주체가 돼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주제활동의 큰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자 해서 멈추지 않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주제, 목표, 동사 단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단어는 노아의 홍수네요. 그리고 목적 단어가 알다, 모습을 상상하다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알다, 모습을 상상하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학년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사 단어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자, 먼저 노아의 홍수하고 떠오르는 거는 물, 배, 비, 사람들, 동물들, 어두운 날씨, 죽음, 비둘기,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뭔가 아이들이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배가 떠올랐고 배에서 한 번 더 가봤습니다. 종이배 띄우기. 노아의 홍수는 아이들이 종이배를 띄우는 걸로도 상상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다, 의미, 정의, 외우기, 말해보기, 책, 박사, 퀴즈, 체험이라는 단어들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좀 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은 체험을 좋아하지. 그러면 체험을 통해 아는데 직접 체험을 해보자 라고 문장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상상, 그려보기, 말해보기, 구름, 만화, 영화, 만약에 이 중에서 저는 만화라는 단어를 골랐고 만화에는 캐릭터가 또 연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사를 막 떠올려봤습니다. 아이들이 뭐뭐 좋아하지? 달리기, 숨기, 찾기, 점프하기, 도망가기, 소리 지르기, 말하기, 만들기, 먹기. 이 중에서 이번에는 무엇을 활용해볼까 했을 때 만들기.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종이배라고 떠올랐잖아요. 종이배하고 적용할 수 있는 동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만들기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알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노아의 홍수 대신에 종이배 띄우기. 알다 대신에 체험, 직접 해보자. 모습을 상상 대신에 만화, 캐릭터, 그리고 여기다가 만들기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해서 연극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뀐 문장은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종이배를 만들어 보고 물 위에 뛰어보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해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두고 그 모습을 상상해보자 라고 새롭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저는 이것으로 활동을 계획한 거는 노아의 이야기를 제가 얘기해 줄 때마다 종이배를 만들기도 하고 물 위에 띄워보기도 하고 뭐 위에서 비를 뭐 스프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비를 떨어뜨려 보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노아의 홍사건을 자신의 손으로 재현해 보고 그 속에서 나라고 생각되는 캐릭터를 두고 여기에 있을 때 캐릭터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얼추 재미있는 주제 활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럼 또 다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학년입니다. 이번엔 예시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종한 노아가 공과의 주제인데 거기에서 주제 활동에 맞는 주제 문구를 만들어 봤습니다.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는 먼저 전개에 대한 단어는 모습을 통해서라는 단어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용 단어는 생각해 본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습을 관찰하고 생각해 본다. 전개가 있고 적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에서 순종과 통해서 주제 단어 그리고 목적 단어 생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노아에서 떠올려 봤더니 비웃음, 방주, 산위, 말씀, 120년, 생존, 약속. 노아가 순종했을 땐 약간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뽑아봤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웃음, 그리고 비웃음에서 약 올리는과 방해하는을 좀 더 추가적으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말씀에서 심부름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생각, 로댕에 생각하는 조각이 있죠. 다시. 그리고 생각, 로댕, 그리고 육하원칙, 추리, 탐구, 학습, 뇌, 전구, 정의하기까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로댕을 골랐어요. 로댕은 혼자 스스로 단어를 뽑아봤고 육하원칙에서는 표와 미션지라는 것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동사에서는 달리기, 숨기, 찾기, 도망가기, 맞추기, 먹기, 관심 받기, 친구들과 함께하기, 웃기기. 아까 저학년과는 약간 다른 동사죠. 좀 더 또래의 친구들과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저는 도망가기하고 친구들과 함께하기 라는 동사가 이번에 아까 앞에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좀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에서 순종하는 노아 대신에 비웃음에서 방해를 피하는 그리고 통해서 심부름, 말씀 그리고 생각에서 육하원칙과 정의하기로 넘어가면서 최종적인 문장이 방해를 피해서 아까 비웃음 이렇게 나왔었죠. 비웃음에서 방해로 그래서 방해를 피해 노아처럼 순종한다는 건데 방해를 피해 육하원칙대로 선생님의 심부름 미션을 아까 순종에 또 말씀에 심부름이 있었죠. 선생님의 심부름 미션을 친구들과 수행하고 성경 속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보고 나와 비교하여 생각해보고 스스로 정의해보자 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그 단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상상이 가시나요? 아까 우리가 알다에서 육하원칙과 정리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거기에서 좀 더 스스로 정의해보기라는 단어까지 추가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사에 친구들과 수행한다. 도망에서 수행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었네요. 자, 그럼 이제 얘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가 방해를 해. 육하원칙의 선생님의 심부름 미션 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친구들과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육하원칙을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성경서 노아에 통해서 육하원칙대로 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관찰해보고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비교해보자 라는 걸로 제가 살짝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직도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슬슬 감이 잡히시나요? 계속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에서 단어로 바꾸고 그 단어를 다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도 노아의 홍수, 그 중에서도 홍수와 죄를 다루는 것이 이번에 공과 주제였고, 저는 거기에서 노아 홍수 시기의 모습을 통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눈으로 보이시죠? 전개와 적용의 목표들이 보이시죠? 모습을 통하여 적용,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주제 단어는 노아의 홍수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목적은 통하여, 생각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홍수의 배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에서 29절을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모습, 사진, 그림, 영상, 모양, 크기, 구도, 포즈. 저는 그 중에서도 사진과 포즈, 포즈에서 재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음에서는 감정, 심장, 사랑, 우정, 행동, 공감. 저는 거기서 공감, 역지사지를 뽑아봤습니다. 생각은 아까랑 비슷하네요. 로데의 육하원지 추리, 탐구, 학습, 뇌, 전구, 정의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탐구, 아까는 정의하기였다면 이번에 탐구, 분석하고 논문을 내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사, 경제하기, 맞추기, 먹기, 대화하기, 유행, 운동, 관심 받기, 친구들과 함께하기, 웃기기.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사가 친구들과 함께라는 또 단어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기, 하나님의 마음을 역지사지와 공감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본다 해서 다른 논문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합쳐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짜잔! 홍수가 있던 때 시대의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 주소 있죠? 그 홍수가 있던 때의 시대의 모습을 친구들과 재현해서 사진을 찍어보고 사진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들이 되어서 공감해보자. 이후 성경 현대어 버전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생각해보자. 이해되셨나요? 친구들과 찍어보자 라는 단어가 나왔고, 아까 우리가 나왔었던 주제 단어 노아의 홍수 시대의 모습을 재현하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연출해본다. 그리고 마음에서 다양한 입장들로 역지사지. 그래서 직접 내가 노아의 홍수를 그 배운 대로, 학습한 대로, 연구한 대로 재현해보고 그것을 다양한 입장,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관찰해보고 그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성경 다른 버전, 논문이 있었죠. 다른 논문. 그 현대어 버전을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말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자라고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목적은 공과의 주제를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그 특징으로는 형식과 시기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먼저 구글을 통해서 뇌를 열어볼 수 있고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보고 그 나온 아이디어 구상에서 주제 단어, 목적 단어, 동사 단어를 뽑아서 문장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해본 것이 처음 해보는 활동이어서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후의 시간과 또 다른 차시 수업에서도 이것을 종종 다루고 또 언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익숙해진다면 선생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주제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구상하면서 아이들과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함께 깊이 있게 마음으로 새기는 활동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